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처방받는 약 받으신 진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그 데이터의 절반 이상은 사실 백인의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인인데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같은 의학을 받고 있는 걸까요? 같은 면역세포라도 한국인과 유럽인은 정말 똑같이 작동할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5개 아시아 국가에서 619명을 모아 면역세포 126만 개를 한 개씩 분석한 결과. 둘째, 같은 아시아인 안에서도 나라마다 면역세포가 어떻게 다른지. 셋째, 이게 왜 천식, 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 치료의 미래를 바꾸는지. 논문은 2025년 4월 셀 저널에 실린 아시안 다이버시티 인 휴먼 이뮨 셀스, 우리말로는 인간 면역세포에서의 아시아인 다양성이에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 연구가 왜 특별한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사실로 시작할게요. 2021년 기준 인간 유전체 연구의 표준 데이터베이스인 NHGRI-EBI-GWAS 카탈로그, 이 카탈로그에 등록된 데이터의 86%가 유럽계 백인에서 나왔습니다. 유전자 발현 표준인 GTX도 비슷해요. 약 85%가 백인 데이터죠. 세계 인구의 단 15%인 사람들이 의학의 거의 모든 표준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형평성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인 데이터로 만든 약은 동아시아인이나 남아시아인에겐 효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인에서 잘 작동하던 진단 기준이 아시아인에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잘못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연구자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정작 아시아인의 면역세포가 유럽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 줄짜리 그림으로 보여준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시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한 덩어리로 묶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다른 집단이에요. 같은 동아시아 안에서도 차이가 있고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사이는 더 멀어요. 그러니까 백인 데이터로 만든 의학을 아시아인 일반에 적용하자가 아니라 아시아의 각 인구 집단별로 따로 봐야 한다라는 게 진짜 답인 거죠. 이번에 셀에 실린 논문이 정확히 그 작업을 처음으로 해냈어요. 연구팀은 이걸 AIDA, 그러니까 아시아 면역세포 다양성 지도라고 부릅니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 태국, 인도 5나라의 연구자들이 손을 잡고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아시아인 면역세포 지도입니다. 그럼 연구팀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었던 걸까요? 연구팀이 답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첫째, 같은 아시아인 안에서도 나라별로 면역세포 구성이 정말 다를까? 둘째, 유전 변이가 아시아인 면역세포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할까? 셋째, 이런 차이가 자가면역질환이나 감염병처럼 실제 질환의 위험과 연결될까? 면역세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해요. 혈액 한 방울에 다 담겨 있고 사람이 살면서 마주하는 거의 모든 질병에 관여하거든요. 감염,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암, 백신 반응까지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차이를 정확히 알면 그 사회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연구는 5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싱가포르에서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세 집단을 따로 모집했고요. 한국, 일본, 태국, 인도에서도 각각 건강한 성인 기증자를 받았어요. 총 619명. 19세에서 77세까지 여성과 남성 비율도 56대 44로 비슷하게 맞췄어요. 약을 복용 중이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은 모두 제외했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의 표준을 만든 거예요. 각 사람에게서 8ml의 혈액을 받아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층만 분리했어요. 이걸 PBMC, 그러니까 말초혈액 단핵세포라고 불러요. T세포, B세포, NK세포, 단핵구, 수지상세포 같은 여러 면역세포가 다 들어있는 칵테일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 연구의 핵심 기술이에요. 단일세포 RNA 시퀀싱. 보통 면역 분석은 여러 세포를 한꺼번에 갈아서 평균을 보는데요. 이 방식은 다릅니다. 세포 한 개 한 개를 따로 떼어내 그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켜고 있는지 RNA로 통째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분석된 면역세포가 무려 126만 개, 정확히는 126만 5,624개예요. 한 명당 평균 2,000개씩 받아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각 사람의 유전자 정보도 따로 수집해뒀어요. 면역세포의 차이가 결국 어떤
유전 변이 때문인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요. 이 126만 개 세포를 연구팀은 일단 큰 8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B세포, T세포, NK세포, 단핵구, 수지상세포, 혈소판, 그리고 줄기세포가 포함됐고요. 각 그룹 안에서 다시 세부 종류로 더 잘게 쪼개서 분석에 쓸 세포 아종만 50개 가까이 뽑아냈습니다. 이 정도 해상도로 사람의 면역세포를 들여다본 아시아 코호트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제 이 연구의 핵심, 무엇을 발견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 결론은 단순합니다. 요 같은 아시아인이라고 하나로 묶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별로, 인종별로 면역세포 구성이 통계적으로 분명히 달랐어요. 가장 눈에 띄는 발견 중 하나는 한국인이었어요. 다른 아시아 집단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 기증자에서 조절 T 세포, 영어로 트래그라고 부르는 세포가 훨씬 적게 측정됐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T 값이 마이너스 14.8,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16승보다 작아요. 사실상 0기라는 뜻이죠. 조절 T세포는 면역계의 브레이크 같은 세포예요. 다른 면역세포가 너무 흥분해서 자기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반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절 T세포가 부족하면 자가면역 질환에 걸릴 위험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번 연구가 그런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인에서 조절 T세포가 다른 집단보다 적다면 자가면역 질환의 양상도 다를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한국인만 특이했던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싱가포르 말레이계는 B세포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고요. 태국 기증자에서는 단핵구가 적고 림프구가 더 많았어요. 싱가포르 인도계에서는 NK세포 비율이 낮았습니다. 나라마다 면역세포의 기본 풍경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포 자체의 이야기라면은 두 번째 발견은 유전자 쪽이에요. 연구팀은 20가지 면역세포 아종에서 세포 안에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변이를 찾았어요. 이걸 CIS-EQT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시아 코호트 한 곳에서만 11,431개의 유전자가 이런 변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핵심, 이 변이들 중 약 7%는 비아시아인 1000개놈 인구 집단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같은 비아시아 집단에서 이 변이의 빈도가 5% 미만으로 매우 드물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넓혀서 그 세 집단 어느 한 곳에서라도 드물게 나타나는 변이까지 합치면 31.6%에 이릅니다. 세 변이 중 한 객골로 비아시아인 인구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변이라는 거죠. 여기까진 그냥 다르다였는데 연구팀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이런 변이들이 실제 질환의 위험 변이와 일치하는지를 봤거든요. 결과는 인상적이었어요. 천식의 위험 변이가 아시아인 CD4T 세포의 스마드2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있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동아시아 위험 변이가 B세포의 HIF1A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인에게서만 보이는 그레이브스병의 위험 변이가 단핵구의 TCHP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였습니다. 바로 그 변이들이 유럽,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변이라는 거예요. 이 발견들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정밀의료를 진짜로 하려면은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의 데이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럽인 데이터로 만든 약과 진단을 동아시아인에게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약효도, 부작용도, 진단 민감도도 어긋날 수 있어요. 이번에 만들어진 에이다 데이터는 그 출발점이 되는 표준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아시아인이라는 대륙 단위 라벨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 일본, 중국 사이의 차이도 동남아시아 안의 차이도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향후 의학 연구는 단순히 아시아인을 포함시켰습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안에 어떤 인구 집단에서 어떻게 다르더라를 따로 봐야 하는 거죠. 한국 시청자분들에겐 특히 의미가 큰 결과예요. 한국인은 조절 T세포가 다른 집단보다 적었고 T세포 비율도 낮았습니다. 면역 균형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그레이브스병, 천식 같은 질환을 한국인에 맞춰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 약물 바이오마커가 개발될 때 이번 데이터가 직접적인 토대가 됩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이건 큰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신약 임상 1상에서 백인 데이터를 표준으로 잡고 동아시아인에서는 별도 임상을 추가하는 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연구처럼 단일 세포 수준에서 인구 집단별 차이를 미리 알면은 어떤 약이 어떤 집단에서 다른 반응을 낼지 예측할 수 있어요. 약 개발의 실패율을 줄이고 환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물론 이 연구도 모든 답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 연구가 맞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분석한 619명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환자 데이터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한국인은 이렇게 다르다까지는 알 수 있어도 한국인 류마티스 환자는 이런 면역 패턴을 보인다까지는 다음 단계의 연구가 필요해요. 연구팀도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작업은 환자 코호트의 단일 세포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면역세포 지도를 기준선으로 두고 환자에서 무엇이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차이로 잡아내는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도 한국인과 유럽인에서 어떤 면역세포가 다르게 망가지는지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당신을 위한 의학은 당신과 비슷한 사람의 데이터에서 나온다. 백인 데이터에 의존해온 의학의 표준이 이제 막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그 첫 큰 걸음이 이번에 셀에 실린 AIDA 논문이에요. 원 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